안녕하세요. 이뮤노믹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뮤노믹은 DNA와 RNA를 이용하여 알러지와 암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뮤노믹은 램프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설립된 백신 기업입니다. 이뮤노믹은 램프 테크놀로지에 대한 페이턴트를 언급합니다. 이뮤노믹의 기술이 램프 테크놀로지인데요. 여기에 이뮤노믹이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필요했던 특허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7년도에 확보하게 됩니다. 동사로 라이센스 하다는 to give someone official permission to do 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것을 라이센스 하다라고 말합니다. 2017년도에 이뮤노믹은 애니아스 이뮤노테라퓨틱스와 계약한 배타적인 라이센스에 대해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애니아스도 이뮤노믹과 마찬가지로 비상장 기업이고 암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비슷한 신약 개발 회사죠. 어떤 배타적인 라이센스였을까요? 신약 개발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허용하는 건 보통 지적재산권이죠. Intellectual Property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배타적인 라이센스였습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일까요? 바로 CMV라고 하는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의 항원을 타겟하는 것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입니다. GBM에는 CMV의 항원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CMV의 항원을 타겟하면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뮤노믹은 신약을 개발하고 있죠. 이뮤노믹은 램프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요. 애니아스는 CMV 항원을 타겟하는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당연히 여느 LI 계약과 마찬가지로 어프런트와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도 대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번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이뮤노믹은 두 개의 칼을 양손에 쥐게 됩니다. 하나는 이뮤노믹이 가지고 있는 램프 플랫폼 기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애니아스가 가지고 있는 CMV 플랫폼 기술입니다. CMV 플랫폼 기술은 듀크 대학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harness라고 표현하는데요. to control something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물한테 줄을 채우면 컨트롤할 수 있죠. 마구 뛰어놀고 싶어도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뮨 시스템도 강아지처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면역세포가 항원을 인지하고 공격하고 결과적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컨트롤 말입니다. 그리고 GBM은 CMV가 많이 발현되어 있습니다. 이뮤노믹의 harness라는 표현에서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램프 테크놀로지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여기에 CMV 항원을 인지하는 기술이 없었던 참에 애니아스로부터 LI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두 무기를 결합해서 엄청난 걸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감을 표현할 때 excited도 아니고 thrilled라고 표현합니다. 감격적이라는 표현이죠.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extremely happy하다는 표현이 thrilled입니다. CMV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 것이 듀크 대학의 미셸이랑 삼손인데요. 이 둘을 표현하길 그 분야에서 두 명의 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학업적 성취도 뛰어난 석학이라는 것이죠. 이들과 콜라보레이트 할 수 있어서 감격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누가요? 윌리엄 헐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CMV 플랫폼 기술은 GBM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암에도 면역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GBM뿐만 아니라 다른 암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도 확장시킨 것이죠. 다른 암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장암에서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가 디텍션 되었습니다. 현재 이뮤노믹의 ITI 파이프라인은 GBM을 타겟하고 있지만 향후 대장암에도 효능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 대장암에도 CMV가 발견되었거든요. 대장암에는 붉은 육류가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붉은 육류는 장에 안 좋다고 합니다. 왜? 붉은 육류는 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여기에서 발생된 독성 물질이 장 점막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빼먹고 똥으로 버립니다. 원래 음식보다 에너지를 잃긴 했어도 똥은 놀랍게도 원래 50% 정도에 이르는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무인도에 표류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아사 직전이라면 똥 먹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독성 때문에 안 될까요? 10%도 아니고 똥에 50%의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이를 이용하는 생물들도 많습니다. 똥에 파리들이 막 달라붙죠. 그리고 새똥고리도 이름에 벌써 똥이 들어간 만큼 똥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새똥고리는 이렇게 자기 몸집만한 똥을 굴립니다. 저렇게 모아서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재밌는 사실은 저렇게 대용량 똥을 굴려서 적당한 곳에 파묻고 온종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입을 대면 계속 먹기 때문에 먹으면서 싼다고 하네요. 파브르가 관찰해보니까 12시간 이상을 먹으면서 쌌다고 하는데 배설한 양을 보니 자신의 체중 이상의 양을 싸질렀다고 합니다. 소화기관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먹으면 바로 삽니다. 식사를 마치면 배변도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똥구리는 똥에 있는 남은 에너지 50%를 먹으면서 자신의 에너지로 쓰고 또 자신도 똥을 배출합니다. 새똥구리의 똥은 에너지가 한번 걸러졌으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겠죠. 50% 미만일 겁니다. 똥은 장에 오래 두면 좋지 않습니다. 독소를 뿜기 때문이죠. 대장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독소는 왜 안 좋을까요?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똥은 빨리빨리 배출해줘야 합니다.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수분이 계속 흡수됩니다. 그러면 대변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게 점점 대장을 틀어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괴로운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딱딱하게 커질 경우에는 대변을 보다가 항문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비에서 체질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인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배출해줘야 합니다. 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변이 독소를 뿜으니까 암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 변비와 대장암의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붉은 육류와 대장암의 관련성은 입증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않게 조심해야 하죠. 그러니까 똥을 참아서 변비에 걸린 것과 암이 발생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데 붉은 육류를 매일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변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배변 신호가 오면 곧장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섭취하면 대변이 부드러운 형태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1.5에서 2리터를 마시라고 하네요.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전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물과 함께 섬유소를 섭취합니다. 섬유소가 수분을 빨아들여서 변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을 흡수하는 섬유소를 함께 섭취하면 대변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냥 물만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대장이 흡수할 겁니다. 반드시 섬유질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왜? 섬유질은 자기 무게의 40배나 되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에서 수분을 섬유질이 흡수해서 변의 부피와 양을 늘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변이 쉽게 장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딱딱한 게 고체가 되어서 항문을 비집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픕니다. 그러나 스펀지 같은 게 말랑말랑한 게 항문을 비집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가뿐하죠. 이런 대변을 만들어주는 게 물과 섬유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미역, 다시마, 김, 매생이가 있습니다. 섬유질도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밥도 탄수화물이죠. 미역 같은 식물도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조금 구조가 다른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섬유질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초식동물인 소는 이 섬유질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분해하면 바로 포도당이 나오는 것이죠. 인간이 밥을 먹어서 포도당을 얻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이 섬유질은 소화를 못 시키니까 흡수도 못하고 대부분 대변으로 빠져나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유질이 물을 왕창 머금으면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소도 스스로 섬유질을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분해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2017년도에 이뮤노믹은 어나이어스와 CMB 항원 타겟 기술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이뮤노믹은 좌 램프, 우 CMB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MB가 발견된 대장암에도 효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변을 잘 보기 위해 물과 미역을 많이 먹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